그래서 둥그런 세계를 표현하는 방법이 필요해졌어. 둥그런 세계를 표현하는. 그래서 우리가 삼각비라는 걸 생각할 건데, 먼저 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까? 그거 안 써요? 물론 안 해. 7월 27일 맞아요? 8일 맞아요? 오늘은 금요일 맞아요? 벌써 금요일이야. 안 간다. 늦었어. 빨리 가는 거 아닌가? 네? 나 체감 너무 천천히 가. 너? 네. 너 오늘 늦게 와서 그래. 맞지?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때리려고 안 때렸네 내가. 아, 쌤, 저 그때 쌤한테 맞고 난 이후로 여기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맞을 짓을 하지 마. 진짜 너무 아파요. 다시 맞으면 이제 다시 안 아플 거야. 다시 맞으면 더 아파질 것 같은데. 그럼 발바닥 때릴게. 발바닥이 더 아파요. 맞아봤어요, 좀. 그러니까 맞을 짓을 하지 마. 발바닥 진짜 아파. 그다음 저기 뭐야? 그래서 각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는데, 각은 이제 두 선분이 이루는 벌어진 정도야. 두 선분 또는 직선 또는 반직선이 이루는 벌어진 정도, 여기를 각이라고 하거든. 그죠? 근데 각이 하나만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각이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각이랑 각비 중에 누가 더 커요? 몰라요. 비슷해 보이는데.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들을 한데 모아놓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각 A, 각 B 이렇게 생각해보면 A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데 모으면 여러 개를 비교하면서 생각하기 편하거든? 그래서 각을 한데 모아서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좌표평면처럼 생기긴 했는데 좌표평면이 아니더라도 상관없고, 야, 이게 X축의 양의 방향처럼 생긴 반직선을 이용할 거야. X축의 양의 방향처럼 생긴 반직선. 그래서 얘를 각을 재는 기준선이라고 해서 시초선이라고 할 거야. 시초선. 각을 재는 기준선. 얘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 시초선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시초선으로부터 각을 이렇게 재는 거예요. 얘가 움직여. 얘가 움직이고요.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얘가 움직이면서 시초선하고 벌어진 정도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기울기다, 기울어진 정도다, 움직이는 기울어진 정도라서 제가 동경이야, 동경. 얘가 동경이야. 얘는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때 시초선으로부터 이쪽으로 움직이면은 우리가 이쪽을 반시계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이면 플러스 각이 이렇게 플러스 세타. 시계 방향으로 각이 움직이면은 얘는 마이너스 세타. 그래서 동경이 움직이면서 각을 잰다. 시초선과 동경으로 각을 표현한다. 각이 근데 둥그런 세계가 좀 이상해요. 그냥 세계는 잘 있어, 갈게, 안녕 하면 헤어집니다. 둥그런 세계는 좀 그렇지 않아요. 잘 있어, 안녕, 갈게, 잘 있어, 안녕. 나 왜 못 가? 영숙이 문제로 전화합니다. 5시에 내가 전화한다. 계속 못 가, 이렇게. 전화번호 받아놔. 안 받아, 못 받아. 전화번호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전화해? 지키자.
안 찍혀. 안 찍혀요. 못 가. 씨. 잘 있어. 아니요. 동방생이 돌아오는 거야. 그죠? 이런 씨. 그러니까 동경은 여기서 돌잖아 이렇게. 동경은 돌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 동경을 나타내는 애가 시초선으로부터 시작하자마자 나타나는 동경도 얘고, 시초선에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와서 얘도 얘고, 한 바퀴 더 돌아서 두 바퀴 돌아서 여기 온 애도 얘고, 세 바퀴 더 돌아서 온 애도 얘고. 그러니까 한 동경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아이가 무수히 많은 거예요. 30도, 390도. 390도는 뭐야? 한 바퀴가 360도거든? 한 바퀴 돌아온 다음에 다시 30도면 390도죠? 30도라는 동경과 390도라는 동경은 어때요? 똑같아요. 750도. 그죠? 두 바퀴가 720도거든? 거기다 30도 더하면은 그놈도 얘죠? 그러니까 동경을 내가 딱 하나 그려놓고 나서 얘를 보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30도인가? 390도? 750도? 누군지 모르죠? 그죠? 동의해? 오씨. 자, x제곱을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1 세제곱 플러스 응? c는 뭐야? 상수. 이거 왜 붙여? 원래 누군지 몰라서 붙인 거야. 그러니까 미분해서 얘를 만들어야 되는데 3분의 x 세제곱 플러스 1을 미분해도 얘고 3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2를 미분해도 얘고, 그러니까 미분해서 얘가 되는 상수는 누군지 모르니까 있긴 있는데 누군지 모른다라고 붙이는 거잖아. 여기가 예를 들어서 30도야 이렇게. 30도긴 30도인데 몇 바퀴를 돌아왔는지 있긴 있는데 모르긴 모른다 라는 표현을 이제 하나를 더 붙일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시초선과 이거 자꾸 왜 이러지? 동경이 이루는 한 각의 크기 중에 가장 작은 양의 각, 양의 최소각을 알파로 놓고, 그죠? 한 바퀴가 몇 도야? 360도죠? 그리고 이 동경은 360도씩 몇 바퀴 돌아와 있는지 곱하기 n, 몇 바퀴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양의 최소각은 알파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이게 360도는 한 바퀴를 의미하고 요 n은 n 바퀴 돌았다는 거예요. 적분상수 c처럼 뭔지 모르는 그냥 정수를 쓸 거예요. 정수. 그래서 동경과 시초선이 이루는 각은 이렇게 표현해서 얘를 이 동경의 일반각이라고 할 거예요. 일반각. 이때 사용하는 n은 정수를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n은 0이어도 돼. 0이면은 그냥 이제 이거. 플러스 한 바퀴는 이렇게 온 거고 마이너스 한 바퀴는 이렇게 와도 되니까 반대로 이렇게 와도 되니까. 잠깐만요. 선생님, 그럼 삼각형에서 정삼각형이면 60도고 60도고 60도인데 그러면은 얘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60도예요? 아니요. 정삼각형은 도는 애가 아니야. 그러니까 일반각은 언제 쓰는 거냐면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을 표현할 때 쓰는 거고, 정삼각형, 정사각형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써왔던 그냥 도형에서 쓰는 각은 그냥 30도, 60도 그냥 그대로 쓸 거야. 응? 받아들여? 일반각 언제 써요? 정원 일반각 언제 씁니까? 초성각. 동경이 이런 각을 씁니다. 동경. 그러니까 동경이라는 아이가 임의의 그건 거예요.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는 아이. 얘는 안 도는 애. 정삼각형, 정사각형의 변들은 도는 애가 아니야. 얘는 돌아. 이거돼요? 자,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 얘를 x축이라고 하고 얘를 y축이라고 하고, 좌표 평면에서는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씁니다.
X축의 음의 방향은요? 아니요. 음의 방향은 180도예요. 음의 방향은 X축의 음의 방향 얘는 360 곱하기 n 플러스 180도예요. 얘가 무슨 도예요? 90도. 시초선 빼고 나머지는 다 무슨 경이야? 동경이야. 얘도 동경이고 얘도 동경이야. 동경이 여기 올 수 있으니까. 동경이 여기 올 수 있고 여기 올 수 있고 동경이 여기도 올 수 있죠. 동경이 10초선에 오면 X축의 양의 방향을 0도인데 동경에는 몇 바퀴 돌았는지 모릅니다 라고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적분상수처럼 그냥 형식적인 그런 개념인 거예요. Y축의 양의 방향은 그죠? 시초선과 이루는 각도는 90도인데 동경의 의미니까 360n 플러스 90도라고 써줘요. 동의하죠? 당연히 얘는 무슨 도야? 360n 플러스 180도죠. 돼요? 여기는 270n 플러스 360n 플러스 270도. 얘가 동의합니까? 축은 X축, Y축은 어느 사분면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X축, Y축은 어느 사분면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동경이 1사분면에 있을 때 우리는 1사분면의 각이라고 합니다. 동경이 1사분면에 있으면 1사분면의 각이라고 합니다. 일 4분면의 각은 360 곱하기 n 플러스 0도와 360 곱하기 n 플러스 90도 사이에 있어요. 각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0은 좀 생략할게요. 나 요거 좀 지워도 되겠네? 좁아가지고. 이거랑 세타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 사이에 있어요. 요거랑 요거 사이에 있어요. 1사분면의 각. 동의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분면의 각은 360 곱하기 n 플러스 90도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 사이에 있겠죠. 봐도 되죠? 그럼 3사분면의 각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70도 사이에 있고 4사분면의 각은 뭔 말인지 알죠 이거? 곱하기 n 플러스 270도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60도 사이에 있죠. 동의합니까? 우리는 지금 일반각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지울게요. 그래서 먼저 다음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일반각으로 표현하기. 얘가 있는 최소의 양의 각을 찾아서 360 곱하기 n을 더해주면 돼요. 예를 들면 50도 봐봐. 50도는 양의 각이죠. 그치? 근데 50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요만큼은 50도죠. 돼요? 얘는 여기서 1로 와서 잰 거거든? 그러니까 양의 각이야. 돼요? 이렇게 오면
노란색이랑 50도랑 더해서 360도여야 하니까 절대값은 310도죠. 근데 이렇게 왔으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래서 이 서블럼은 마이너스 310도를 의미합니다. 돼요? 그러니까 50도로 주어지면 이 50도에 위치하는 동경의 일반각은 360n을 그냥 더해주기만 하면 돼요. 50도에 위치한 동경은 일반각으로 표현한다. 받아들여요? 각이 50도라는 말하고 동경이 360n 플러스 50도라는 말하고는 똑같은 말인데 얘는 동경으로 쓰는 거고 이건 그냥 도형의 각으로 쓰는 거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310도는 뭐예요? 마이너스 310도도 얘가 위치한 동경의 일반각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50도로 씁니다. 봐드려? 마이너스 310도는 얘를 고쳐서 이렇게 쓴다고요. 이런 거 얘는 얼마예요? 2라고 쓰죠? 2라고 쓰면 좋죠. 3루트 파이라고 쓰면 틀려요? 의미는 맞는데 우리가 양심상 이렇게 쓰는 게 그죠? 간단히 정리해 쓰는 게 약속이죠, 약속.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 네? 그러니까 360도 곱하기 n 마이너스 310도는 틀리지 않은 표현입니다. 이것도 가능한 표현이고 얘네 둘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최소의 양의각으로 바꿔서 답으로 내줍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내놓은 거랑 똑같아요. 그냥 4분의 8이라고 써놓은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하분수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근호를 정리해서 이렇게 쓰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써도 의미는 똑같아요. 얘랑 얘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같은 값이에요. 하지만 최소의 양의각을 이용해서 표현해 줍니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해주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이제. 마이너스 300도. 얘는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정리하면 되죠? 360도에 플러스 60. 그렇지. 이런 형식만 갖다서 붙여주면 되죠. 얘가 의미하는 최소의 양의각은 360도와의 차이죠. 한 바퀴가 360도니까. 동료죠? 어떤 음수가 와도 이제 나는 자신 있죠. 얘는 양의각으로는 150도구나. 그죠? 일반각으로 표현할 때는 형식적으로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지만 얘는 150도에 위치합니다라는 의미로 쓰는 거예요.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지만. 이때 사용하는 n은 뭐라고요? 정수. 즉 양수로 돌면 이렇게 돌아서 몇 바퀴 돌아왔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돌아와도 되니까. 음의 정수 쓰면 이렇게 돌았다는 뜻이고 양의 정수 쓰면 이렇게 돌았다는 뜻이고 0을 쓰면 한 바퀴도 돌지 않았다는 뜻이고. 봐도 되죠? 일반각의 문제겠죠? 자, 이제 일반각 언제 써요? 1번에서도? 일반각은 언제 써요? 동경에 쓴다고. 아니 정삼각형 조절인데 그 정삼각형에 360n 플러스 60도라고 쓴 애들이 있다니까? 선생님 각은 일반각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데니까? 틀려요? 정삼각형에다 정삼각형 약간 도형에 쓰면 무조건 틀리죠. 걔는 동경이 아니잖아. 시초선과 동경에 쓰는 거예요, 얘는. 알겠니? 정円각형 그냥 도형에서는 걔네 시초선과 동경의 역할을 하지 않는 애들한테 일반각으로 쓰면 그건 아니지. 걔는 안 돌았잖아. 뭐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 몰라서 쓴 건데 걔는 안 도는 게 확실하잖아. 봐도 되죠? 좋습니다. 이때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의 유형은 자 볼게요. 그래서 107페이지 좀 볼게요. 개념 체크 1번. 첫 번째. 870도는 몇 사분면의 각이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각의 가장 재미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한 바퀴 돌면 어디로 와요? 제자리로 오죠. 한 바퀴 돌면 제자리로 오죠. 그러니까 360도는 제자리로 돌려주는 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0 취급합니다. 0 취급해요. 0도 취급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360도는 0도예요? 아니죠. 360도랑 0도랑 같아야 달라요. 아니 0도는 가만히 있는 애고 360도는 이렇게 돌아오는 애잖아. 일단은 다른데 돌아왔더니 제자리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으니까 0 취급을 해준다는 거죠. 그럼 거기 이렇게 변화된 숫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변화된 숫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중에 720도는 그죠? 두 바퀴 돈 거니까 얘가 0 취급을 당하는 거죠. 제자리로 돌아온 셈이라 다른 값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냥 절대값을 변화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얘가 의미하는 것은 150도고 얘의 일반극은 360면 플러스 150도고 150도는 몇 사분면에 있어요? 그죠? 90도와 180도 사이에 있으니까 2사분면이죠. 두 번째 610도는 360도 플러스 250도인가요? 맞죠? 250도. 그럼 250도의 의미를 찾는 거죠. 360도는 0 취급당하니까요. 그럼 250도는 180도랑 270도 사이에 있죠. 몇 사분면에 있어요? 3, 4분면에 있죠. 같은 위치에 동경이려면 4분면도 같아야 되는. 맞습니다. 잠깐 질문이 좀 네가 말하고 네가 대답한 셈이 된 건데. 그래, 아니 문제는 그런데. 다음 세 번째 마이너스 150도는 그냥 음으로 이동하면 되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몇 사분면에 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90도고 3, 4. 여기가 마이너스 180도니까 일로 오면 그죠? 3, 4분면 있겠죠. 네 번째 마이너스 760도는 마이너스 720도 마이너스 40도죠. 그죠? 얘도 0 취급해서 버리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40도는 이만큼 오는 거죠? 그러니까 4, 4분면이 있겠죠. (360도의) 배수는 0 취급합니다. 0 취급. 다시 말하지만 360도는 0이라고 쓰는 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5시가 있었는데 제가 360도 돌아와서 다시 5시가 되잖아. 다른 거죠. 4시 0분에 이 분침이 12에 있었죠? 그게 0도였죠? 5시 0분에도 얘가 분침이 12에 오죠? 그러니까 360도 돌아왔는데 0분이 됐잖아. 4시 0분하고 5시 0분하고 같다고 보진 않은 거예요. 위치는 같은데 차이가 있다. 0 취급이라고 이해합니다. 이거 왜 이러지? 불빛 탓인가? 다음 문제는 필수제 2번 세타가 1사분면에 가기래. (3분의) 세타가 나타나는 동경이 존재하는 4분면을 구해라. 동경 문제죠. 1사분면에 있는 세타는 360도 곱하기 n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 사이에 있죠. 동의합니까? 이때 n은 뭐라고요? 정수. 돼요? 그럼 3분의 세타는 변변이 3으로 나누죠. 그죠? 3으로 나누면은 120에 3분의 세타 120도에 플러스 30도가 되겠죠. 동의해? 그럼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각은 조금 달라지는데 n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n은 정수죠?
그래서 0, 1, 3, 4, 5, 6, 7, 8, 9, 10도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대입을 하는데 주로 0부터 자연수만 대입하면 돼요. 즉 이쪽으로 돌아도 한 바퀴가 있고 반대로 돌아도 한 바퀴가 있는데 0 자연수를 대입하면은 양수로서만 한 바퀴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 안에 모든 값이 다 있습니다. 돼요? 다음은 뭐부터 대입할 거라고 얘네다가 0과 자연수를 대입할 건데 언제까지 대입하냐면 한 바퀴는 몇 도예요? 그럼 n에다 얼마 돼야 얘가 한 바퀴가 돼요? 3을 돼야 한 바퀴가 되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즉 0, 1, 2, 3개만 대입합니다. 0을 대입하면 0도죠? 3을 대입하면 360도죠? 걔네들은 같은 위치에 있죠. 받아들여? 따라서 n에는 0부터 한 바퀴 전까지 대입합니다. 그럼 뭔 소리인지 볼게요. 좌표 평면에 n이 0일 때를 볼게요. n이 0이면 0도와 3분의 세타가 30도 사이죠. 돼요? 그러면 30도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가 되겠죠. 돼요? 그 다음에 n이 1일 때는 120도와 3분의 세타가 150도 사이에 있죠. 네? 그러면은 90도에다가 30도 더한 거랑 80도에서 30도 뺀 거. 네? 여기가 120도, 여기가 150도니까 이 영역에 저 각이 있겠죠. 그 다음에 n은 2를 대입하면 240도와 3분의 세타가 240도 플러스 30도, 270도까지. 그럼 180에다가 60도 더하면은 240도죠? 그죠? 240도와 270도 사이 여기 있겠죠. n에다 3 넣으면은 360도라서 여기랑 똑같죠? 이제 반복되니까 한 바퀴가 되기 전, 즉 2까지 대입하면은 1, 4분면에 있는 각은 3분의 세타를 때려주면 여기 있게 됩니다. 1, 4분면의 각 세타에 대하여 3분의 세타가 지나지 않는 4분면은 4, 4분면이 되겠죠. 뭐 이런 게 대신에 나옵니다. 되겠죠? 지금 많이 어렵습니까? 다음 동경의 위치 관계를 좀 볼게요. 필수 3번. 자, 세타라는 동경과 5세타라는 동경이 일치한다고 합니다. 세타라는 동경과 5세타라는 동경이 일치하는데 0과 세타는 360도 사이죠. 일치하는 동경을 좌표평면에 한번 그려보면은 하나로 그려지죠. 이렇게. 여기도 세타고 여기도 5세타고 이렇게. 네? 그러면 얘가 5세타인데 5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어디로 와요? 0도로 오죠? 그거를 일반각으로 표현해줍니다. 즉 5세타 마이너스 세타는 여기로 오죠. X축의 양의 방향은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0도죠. 따라서 4세타는 360도 곱하기 n인데 그러니까 세타는 어떻게 돼요? 90도 n이 되겠죠. 정원아, 이렇게 되면 n은 0부터 몇 가지 대입해 보는 거야? 0 3. 맞아. 그죠? 근데 0도는 아니라고 했으니 따라서 가능한 세타는 90도 1 대입했을 때 2를 대입했을 때 3을 대입했을 때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죠. 받으십니까? 자, 근데 이거는 문제를 좀 더 풀어볼게요. 이건 지울게요.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비교하는 문제는
더하거나 빼서 여기 360도 곱하기 1 또는 여기 360도 n 플러스 90도 또는 여기 360도 여기 n 플러스 180도 또는 여기 360도 여기 n 플러스 270도 이 네 군데 중에 하나로 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식을 정리해서 n에다가 0부터 한 바퀴 되기 전까지 대입해 보는 거야. 이그잼플 하나 볼게요. 3세타와 7세타가 x축 대칭이래. x축 대칭이다. 응?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3세타를 그리고 x축 대칭이니까 이만큼이 7세타겠죠. 그럼 7세타에다가 1로 올려면 이 각이랑 이 각이 어때? 같으니까 3세타를 어때? 더해주면 되죠. 받아들?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서 여기나 여기로 올리고 노력하는 거야. 그럼 이들은 더하면 10세타고 더해서 도착한 곳이 여기죠. 360도 곱하기 n. 그죠? 그럼 세타는 36도 곱하기 n이니까 n에다가 0부터 9까지 대입해 보는 거예요. 동의해요? 맞아요. n에다가 0부터 9까지 대입 정리해보는 거야. 하나만 더 볼게요. 이거 지울게요. 요거가 107페이지에 105페이지에 좀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105페이지에 두 성경의 위치한 게 4번으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거 그림은 여러분 노트에다 따로 정리해보세요. 105페이지 두 성경의 위치한 게 문제가 없어가지고 좀 못 풀어주는데. 126번 풀어주시면 안 돼요? 이게 똑같은 건데 5세타나 네. 2세타가 x축 대칭이잖아. 7세타가 360도 아니에요? 7세타가 360n이죠. 그럼 세타가 7분의 360n이잖아. 네. 그럼 거기다 0도와 180도 사이에 있도록 세타를 계속 n에다 0, 1, 2, 3, 4, 5, 6, 7, 8 이거 대입해 보면 되죠.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잠깐만 쉬었다가 호흡법 좀 갈게요.